네, 이어서 연습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2번은 토지 최고 최선 분석, 토지 최유 이용이었다면은, 이제 문제 3번은 계량물의 최유 이용이었습니다. 계량물 최유 이용은 어떻게 했었죠? 총 3가지를 비교를 했었죠? 현 상태 가치랑 리모델링 후, 그 다음에 철거 후 신축. 근데 이제 현 상태는 당연히 항상 있는 건데, 뭐 리모델링, 철거 후 신축 이런 거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2개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개발을 어떻게 할지 아예 그냥 철거 후 신축은 고려도 안 하고 있다. 또는 아예 리모델링은 고려 안 하고 있다. 그럼 철거 후 신축만 있을 수도 리모델링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뒤에 2개는 이제 나오는 걸 바탕으로 목차를 잡아주는 거고 근데 현 상태는 항상 있는 거니까 항상 현 상태는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3개를 비교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거랑 바꾸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 바꿀지. 근데 그 바꾸는 거에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뿐이었던 거고 그 중에는 이제 하나만 나올 수도 2개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이고요. 문제부터 잘 읽어보면 상업 업무용 건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주상용 얘네 둘이 이제 바꿀 것들 이 될 거고 그랬을 때 2025년 8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했을 때 대상의 시장 가치를 판단하시오. 대상의 시장 가치를 판단하라는 건 최유효 이용을 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가치를 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라라는 문제입니다. 했을 때 자료 1에 대상 부동산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부, 두 번째는 대상 및 주의 환경, 그 다음에 자료 2번 가서 보시면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 임대 내역이니까 얘가 현황 구하는 데 쓸 거고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공시지가 나와 있고 자료 4번은 리모델링의 경우 임대 내역. 그럼 일단 리모델링 경우 있으니까 이게 리모델링 후 될 거고 자료 5번은 이제 기타 관련 자료에서 환원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운용이율, 철거 비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 자료 6번 가서 보시면 지가 변동률 및 요인 비교치에서 지변율, 요인 비교치, 도로 형상 지세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비가치축의 파트 문제는 내가 어떤 목차들이 나오는지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이 자료들을 어디다 갖다 넣는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량물 최고 최선을 내가 제대로 문제 분석하려면 첫 번째는 현황, 두 번째는 이제 리모델링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철거 후 신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럼 자료들을 보고 얘가 무슨 쟁점을 주고 있는지를 내가 추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머리에 없으면 공시지가는 왜 있고 현황은 뭐고 철거비는 또 왜지? 이러면은 그거 문제 분석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목차에 따라서 뭐가 나오게 될지를 알고 계셔야 이제 자료를 보시고 이게 뭔지 쟁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 그리고 기타 자료 일단 가서 볼 건데 주상용 환원율 10%, 상업용 11% 이거 보이는 데다가 일단은 이거 다 좀 적어 놓겠습니다. 주상용이라고 했으니까 현황이 그래서 얘는 일단 10%라는 거 써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총수의 영업경비가 그냥 둘 다 총액으로 나와 있어서 보증금 운영이율은 쓸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거비 5만 원 있어요. 그러면 철거비가 우리 계량물 최고 최선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철거 후 신축에만 있죠. 철거비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일단 철거 후 신축 방안도 있겠구나. 리모델링도 중간에 있었고 현황이 있었으니까 3개 다 목차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철거 비용은 어디에다가 곱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어느 면적이 곱해져야 돼? 여기다가? 기존 면적이 들어야 되죠. 철거 후 신축이라고 해서 그 목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해서 신축 후에 연면적을 갖다 넣으시면 안 돼요. 철거비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200을 여기다가 이제 갖다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대상 부동산부터 쭉 한번 봐볼게요. 대상 부동산 현황 공부 자료 나와 있는데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현황 주상용이다라는 것만 좀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황 부동산 가치를 이제 개별 물건 기준으로 구하게 된다라면 사실 요 사용 승인일을 잘 봐주셨어야 되는데 쭉 봤을 때 뭐 건물 원가법 자료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수익환원법만 가지고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제 현황 부동산 가치를 개별 물건 기준으로 구해라 라고 했으면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토지 특성 이런 것도 다 체크
체크를 원래는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토지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고 건물은 건물 원가법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의 중로의 일반 상업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철거 신축 방안이 있었으니까 토지 특성 정도는 좀 체크를 해놔야겠죠. 일단 중로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고 밑에 내려가서 중로의 세장형 토지래요. 그리고 속해 있는 지역은 등고 평탄한지 평지 세장형 중로 이거는 일단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중로 세장형 평지 대상 체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밑에 쭉 더 보면 최근 임대수요 상승으로 해서 상업 업무용 건물이 밀집해서 형성되고 있다. 현재는 주상용이고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바꿀 때는 리모델링 용도 전환 가능한데 업무용은 철거 후 신축이다. 그러면 상업용이 리모델링 그럼 얘가 이제 상업용이다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상업용 환원율을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용은 이제 철거 후 신축이기 때문에 철거 후 신축인 경우에는 업무용 기준 한 나지 상장 토지 가치 구하고 거기서 뭘 빼요? 철거비를 빼주는 게 철거 후 신축 방안의 할당 가치가 되겠죠. 됐고요. 그러면 이제 방안들은 다 나왔으니까 나와 있는 자료대로 현황부터 하나하나 밟아가지고 분석하고 목차 잡고 답안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자료 2번에 현황이 있었으니까 이거 가서 볼 건데 총수익 경비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빼주면 그냥 뭐예요 이게? NOI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NOI니까 그냥 환원율로 0.1 해주시면 되겠죠. 뭐 임대기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어차피 환원율밖에 없어서 우리한테 별로 임대기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할인율이 나와 있으면 DCF로 하라는 얘기였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직접 환원법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끝이에요. 지금 현황의 부동산 가치는 결국에는 지금 토지 건물 가치 있는 복합 부동산의 수익 방식이기 때문에 뭐 토지만의 NOI를 구한다고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는 직접 환원법 전체로 해주면 되니까 이게 끝이고 현황을 그 다음에 리모델링 와서 리모델링도 여기 총수익이랑 영업경비가 나와 있어. 이게 NOI고 얘를 0.11로 나눠주시면 리모델링 후에 이제 부동산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냥 이것만 넣으면 돼요. 그치 자본적 지출을 어떻게 해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그게 이제 리모델링 후에 할당 가치. 그래야 이제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후 신축 방안 봐야 되는데, 표준지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나지 상정 토지 가치를 이제 구하겠구나. 그래서 보시면, 뭐, 780만원짜리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밖의 유의는 1이고, 그럼 나머지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일단 기준 시점부터 25년 8월 31일인 거 체크를 해주시고, 용도지역 뭐였어요? 일반 상업지역이었죠. 그러면 이 상업지역 거를 적용을 해줄 거고, 공시지가니까 당연히 1월 1일부터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중로한면 사다리 평지 체크를 해주시면, 중로한면 사다리, 평지까지 체크를 다 해주시면 개별 요인까지 나왔죠. 그러면 시, 지, 개, 그 다 됐으니까 나지 상장도 나왔고 거기에서 뭘 빼줘요? 철거비를 빼주겠다라는 것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철거 후 신축도 됐죠. 그럼 과목차 잡아놓고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볼 거는 이 부분이긴 할 텐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랑 같이 이제 보게 될 문제,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받는다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게 한 바닥,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가 두 번째 페이지가 될 거니까 여기다 써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보이는 여기다가 적어놓는 게 보기가 편하겠죠?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때 하면 이렇게 넘겨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요 밑에 공간 있는 데다가 과목차를 좀 잡으면 일단 물음은 없었으니까 우리가 목차를 잡아줘야 되고 결론은 우리 시장가치를 구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최유효 이용 판단부터 해야 시장가치 판단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최유효 이용 판정, 두 번째는 시장가치 결정이 될 거고 최유효 이용 판정을 하려면 이제 현황, 두 번째 리모델링 후, 3번 철거 후 신축이 나와줘야 되고 얘는 수익환원법으로 얘도
수익환원법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게 들어갈 거고, 얘는 나지상정 토지 가치를 뭘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뭘 빼요? 철거비를 빼주고, 그리고 3번까지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을 뭘로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 가치는 요걸로 넣어주시면 얘가 결국에는 최유효 이용에 따른 각각의 할당 가치 이미 나온 거죠. 여기서는 앞에서 이제 토지의 최유효 이용 분석에서는 토지의 4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 방식만 가지고 했으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 이런 거를 더 해줘야 되는 거고, 애초에 요 부분에서는 현황의 부동산 가치 3방식으로 다 구하고 자본적 용도 전환하는 경우에도 3방식으로 다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용도 전환 비용을 빼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결국 이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뭘 더 할 게 없어요. 그쵸?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결정된 걸 시장 가치다 라고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됐죠? 그럼 답안 작성 해볼게요. 문제 3번 15점. 첫 번째 최유효 이용 판정.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판정 기준 정도 하나 간략하게 써주겠습니다. 어쨌든 최유효 이용 분석이니까 토지채를 선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최유효 이용 정의 한번 써주시고요. 그래서 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 간단하게 한 3줄 정도로 적어주시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현황 부동산 가치. 현황 부동산 가치는 그냥 요거죠. 요거 산식 해놓은 거. 그래서 203887400 빼기 1108 436,000 나누기 0.1. 요게 그냥 현황 부동산 가치죠. 현황은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모델링 후 할당 가치. 얘는 일단 첫 번째 리모델링 후에 부동산 총 가치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산식 써놓은 거대로, 그래서 3163516000 빼기 1577085 000을 0. 몇으로? 11로 나눠준 게 리모델링 후의 부동산 가치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할당 가치는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인 25억. 이거를 빼준 게 할당 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철거 후 신축 하는 경우. 그럼 얘는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나지상정 토지 가치. 나지상정 토지 가치. 얘는 뭘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업무용 기준 공시지가 1번을 선정을 해서 할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자리가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여기다 그냥 사진 쭈르륵 적어주시면 돼요. 자리가 넘어갔다 치고 여기다가 써주면, 그래서 780 시점 수정치는 공란으로 해놓고 밑에 각주 처리할 거고, 지역 요인은 따로 얘기 없었고, 개별 요인은 이제 체크를 한 게, 도로는 똑같고, 그 다음에 형상은 대상이 세상형, 표준지가 사다리형이니까 0.95 곱하기 0.9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 지세도 1이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은 1이었죠. 그래서 요거 산정하면은 일단은 단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주 처리해놓고 해서 시점 수정치는 우리 요거 2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니까 7월 누계치 1.0198, 그 다음에 8월 한 달 1 플러스 0.00075 곱하기 31분의 31 해주시면 되겠죠. 됐고, 그러면 나지상정 토지 가치 단가 나왔고, 여기다가 면적. 앞에서 계속 총액으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총액으로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하면은 나지상정 토지 가치가 나온 거고, 그래서 할당 가치는 저 나지상정 토지 가치에서 뭘 뺀다? 철거비. 철거비는 5만원 곱하기 5,200제곱미터 해주시면 할당 가치가 얼마다 나오겠죠. 안 작아진지 몰라요. 줄이고 싶은데. 정말.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다 하나하나 다 구했으니까 일단 최유 이용이 뭔지 밝혀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4번 5번 최유효 이용 결정. 그래서 각각 방안들에 따른 할당이 나와 있으니까 가장 큰 뭐로 결정한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할당 가치가 가장 큰 무슨 용으로 결정. 뭐 철거 신축이든 뭐 리모델링 후든 현황이든 뭐로 결정을 하겠다. 결정을 해주고 시장 가치. 그래서 시장 가치는 요 방안에 따른 할당 가치 원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시장 가치 부분인데 시장 가치 할 때 현황 가치, 리모델링 후 할당 가치 구해놨고 철거 후 신축 후의 할당 가치 우리 지금 다 구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유 이용에 따른 시장 가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황은 알겠어요. 당연히 현황의 부동산 가치밖에 안 구했으니까. 근데 이제 남은 리모델링 후 할당 가치, 철거 후 신축의 할당 가치. 얘네는 그러면 시장 가치가 리모델링 후에 부동산 가치인지 그걸까지 뺀 할당 가치인지 마찬가지로 철거 후 신축도 이걸 시장 가치를 구해주려면 다시 토지 건물에 더해서 부동산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그냥 그런 비용을 다 털어낸 남은 게 시장 가치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마지막으로 하나 들죠. 결론은 다 할당 가치가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 후가 있고 철거 후 신축 방안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시장 가치가 얘는 그냥 당연히 현황 부동산 가치일 거고 얘가 최유 이용했을 때 현황이 이거일 거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랑 철거 후 신축은 뭐냐 리모델링 후에 그냥 부동산 가치냐 아니면 할당 가치냐 얘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 더 해놓은 거냐 아니면 얘도 할당 가치냐 이게 문제인데 결론은 그냥 다 이겁니다. 왜냐면 최유 이용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리모델링을 바로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자본적 지출까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최유 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가 낮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올라가 있는 건물을 뭐 부시고 리모델링하고 뭐 이런 것까지가 다 들어가는 최유 이용을 선정하는데 시장 가치에 포함되는 비용들인 거예요. 최유 이용이라는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 땅엔 요거 이게 아니라 현재 상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무엇이냐가 최유 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용도 전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최유 이용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뭉뚱그리는 소리만 하겠다라는 그냥 요거는 뭐 이런 건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난 나주체의 최유 이용을 구하겠다라는 게 요 길로 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계량물체니까 이쪽으로 다 가주시는 게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게 최유 이용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시장 가치는 각각에서 산정된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그게 시장 가치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 20분 동안만 풀게요. 정각까지.